나도 부산 도박이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구만. 노피디,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자, 일단 소주부터. 장소가 너무 맘에 드는데. 역시 우리 노피디. 청춘은 바로 지금. 돌멍게를 먼저 초장에 살짝 찍어서 그 돌멍게의 이 신선함. 이번에는 성게알을 해녀 김밥 위에 얹어서 이건 진심 따따봉이다. 이번엔 바다를 품은 돌멍게 껍질에 소주를 가득 따라서 노피디도 함께 짠. 이번엔 바다의 인삼, 쫄깃쫄깃한 해삼을 매콤새콤한 초장에 살짝 찍어서 해삼의 꼬들꼬들한 식감 보소. 자, 봐봐요. 만약에 임상 환자 모집 수가 변경되었다며 이와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될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 수를 추가로 모집을 하면서 식약처에 변경 신청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식약처에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난 후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추가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사전 공시 위반이 아니기에 주주가 질의를 했을 때 회사에서는 답변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맞거든. 그래서 본인이 회사에 문의를 해봤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해드려도 공시 위반 사항이 아니긴 하나 회사 내부적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이를 공시할 상황이 임박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며칠 전이라도 공시 전에 말씀을 드리게 되면 거래소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에 공시가 임박한 내용을 공시 전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회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전 영상에도 언급을 했지만 회사도 이제는 입이 근질근질하다고 했다. 그치? 우리 주주들도 회사의 공시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있지만 회사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주식 담당자가 그 누구보다 본인의 업무 테이블에 언론 보도할 자료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주주들, 회사에 전화를 하고 찾아가고 해야 하는 건 당연한 주주의 권리가 맞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이 모든 상황이 주가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 공시 하나 안 내고 언론 대응을 한 번 안 하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이 주식 담당자의 잘못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도록 하자. 하루에도 수백 통의 전화를 받는 건 그분의 업무겠지만 그 속에서 심한 욕을 하는 주주들, 상처되는 말을 하는 주주들,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화를 수십 통, 수백 통을 하고
회사를 방문하는 건 주주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만 그 속에서 폭언과 욕설 등은 삼가토록 하자. 그도 우리도 어차피 한 배를 탄 동지 아니겠는가. 허허. 그리고 주주들 다들 알겠지만 회사의 방향은 퀴라맥스 긴급 승인이 아니고 퀴라맥스 품목 허가이다.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은 승인은 언급하지 않고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워딩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품목 허가를 간단히 설명해보자면 약사법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자료, 기준, 시험 방법, 품질, GMP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판매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긴급 사용은 다르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품목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같은 질병에다 같은 복용 방법에다가 같은 대상의 환자군이라면 특정 약물이 개발되어 정식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긴급 승인 받은 약물을 의료 현장에서 처방을 하지도 않겠지만 긴급 승인 받은 약물은 적어도 국내에서는 긴급 승인 취소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퀴라맥스가 정식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중첩되는 약물이 지금 주주들이 알고 있는 약물 전부 다가 긴급 승인 취소가 될 수 있다.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그리고 곧 긴급 승인 여부가 결정될 조코바까지. 그렇기에 퀴라맥스가 우리가 공부하고 조사하고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발표되고 품목 허가가 된다면 그렇게 되어 의료 현장에 퀴라맥스가 처방이 된다면 지금 긴급 승인된 약물과 임상을 진행 중인 약물들은 모두 다 올스톱이다. 생각해보라. 긴급 승인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팍스로비드와 그 이후에 승인된 라게브리오는 왜 추가적인 임상을 통해 정식 허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지, 그리고 시오노기는 임상 2, 3상의 결과로 긴급 승인 허가만을 받으려고 하는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정식 허가는 단순히 안전성과 유효성의 자료만 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미 FDA에서 화이자 측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겠다고 한 화이자는 왜 그런 걸까? 그리고 미클로사마이드의 현대바이오, 제약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약업계에서도 연관되는 담당자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지내고 있으나 현대바이오는 제약 쪽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이고 케미컬 쪽에도 속하지 않는 기업이기에 신경 자체를 안 쓴단다. 그냥 그렇다고. 허허.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임상지표 변경은 회사에서도 임상의 1차 주요 지표와 2차 보조 지표로 설계된 사항들은 임상을 진행하면서 모두 자료를 취합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국내 이상도 보조 지표의 결과를 참고하여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치? 하지만 이번 글로벌 3상은 보조 지표의 결과가 단순히 참고 자료만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근본 식약처 가이드라인의 지침으로 유연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치? 회사에서도 1차 지표와 2차 지표 결과에 논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보자. 어떠한 프로토콜을 유리한 데이터로 변경하여 주요 지표를 만족시킬지. 허허. 이번 영상은 영도에서 촬영한 2번째 영상이다. 여긴 나도 처음 가봤는데 아주 그냥 분위기 깡패더라. 날씨 더 추워지기 전에 갈 수 있으면 꼭 가보길 추천한다. 주주들,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는 회사가 더 입을 열 수 있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공시 임박했으니 공시 위반 사항 아닌 부분도 대답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얼마나 임박했기에 공시와 관련 없는 질의도 대답을 못할 상황이란 말인가. 허허. 오늘도 힘없이 하락하는 신풍이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다 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주들도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본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유가 다 있을 거요. 힘내고 우리는 내일 장 준비하자. 또 보자. 주주들.